관심도 없는 한국 식당을 굳이 찾아서 간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사장 셉셰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의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매장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해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옆 테이블도 구경하고,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와보신 분들은 좀 신기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커플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이죠. 저는 처음에 엄청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연인이던 친구든 둘이 만나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친구들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길거리 커피숍을 보면 대로변을 보게끔 테이블이 있고, 남자든 여자든 나란히 앉아서 밖을 내다보며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면, 네, 그렇죠. 유동이 없는 혹은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은 골목 상권은 되도록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맛집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또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먹으러 다니죠. 베트남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날, 그러니까 여성의 날이라든지 어머니의 날, 발렌타인데이 같이 모든 음식점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면 엔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매장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홍보가 잘 돼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할인을 하고 있다거나 무슨 이벤트의 날이어서 큰 혜택을 받고 입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우 유명한 사람이 홍보를 한다거나 가격적으로 엄청 만족스럽다면, 또 진짜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던가 여긴 꼭 가봐야 돼 라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매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홍보를 하거나 가격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을 매우 잘하시거나 영업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뭘 하셔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수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 구경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분위기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동인구 1도 없는 골목 상권을 굳이 가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월세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A급 상권의 경우 1군 같은 경우는 명동만큼 비싼 것도 사실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본 10,000불 이상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나 B급 상권 혹은 C급 상권의 경우는 골목 상권과 메인 상권의 월세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이 차이 나봐야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00불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골목 상권이 성공할 확률과 메인 상권이 성공할 확률을 따져본다면 그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골목 상권에 들어와 있는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홍보비를 생각해보면 메인 상권의 월세를 조금 더 주고라도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솔직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플루언서 홍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간판을 크게 걸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들이 알아서 검색해보고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질 테니까요. 관심도 없는 한국 식당을 굳이 찾아서 간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 멍청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국 맛집은 찾아오는 거다, 이런 위험한 생각으로 매장을 오픈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매장이 있고 그 매장들이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다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 매장이 골목 상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박혀 있다? 이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은 맛있어야겠죠. 서비스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4, 5만 동짜리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루 10수개의 한식당이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나만의 컨셉, 그리고 모객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있다면 베트남에서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좁은 상권에 빼곡히 들어찬 매장들, 거기에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권들이 많이 있죠.
그 골목들이 다시 홍보가 돼서 무슨 골목 이렇게 생겨났고요. 고객들은 말합니다. 잘 되는 집들은 산 정상에 갖다 놔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하죠. 베트남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잘 되고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음식과 가격,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장사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사장님이 혼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한 1, 20억쯤 되는데 한 3억에서 5억쯤 매장에 쓰신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돈 들여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전 재산이 한 2, 3억 정도 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장을 오픈하실 준비 중이시라면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사장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한국에서도 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베트남어로 해야 한다는 정말 큰 산이 하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베트남어를 공부하시고 베트남 친구를 만드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렇게 써서 친구들한테 검수도 좀 한번 받고 SNS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SNS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품 파는 만큼 절약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부동산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돈에 쫓겨서 급하게 상권을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고 부딪힙시다. 다 같이 성공하는 베트남 라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당사장 셉쉐프였습니다.